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뭐랄까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얘기편에 보면은 여러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있습니다. 얘기라는 책에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은 유사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애공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애공이 묻고 공자가 대답하는 어떤 문답 어떤 그런 것들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고 아주 뭐랄까 이렇게 현대인이 봐도 참 재미있다 멋있다 이 발상이 뭐 구시대거나 전근대적이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의 글들이 아마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 중용에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공자가 있으면은 이런 거는 노나라 그때 당시 제후예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붙이죠. 그래서 정치에 관한 것을 이제 공자한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공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자가 여기다가 친절하게 애공은 노나라 인군이니 이름은 장이다 이렇게 이게 표현을 해줬죠.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춘추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른 서적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애공이라는 사람이 노나라의 인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 나라 임금인지 또 다른 나라 임금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문무의 정의, 문왕과 무왕의 정치가 포제 방체가니 포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판 같은 거 그러니까 방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를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말해요. 널판지 우리가 이렇게 널판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책이 있으니 책은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예전에 글씨를 썼죠. 거기에 다 나열되어 있다. 문왕과 무왕의 정치가 그 유명한 말입니다. 포제방책이라는 거. 요즘 말로 하면은 문왕과 무왕의 정치가 기록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지시대명사, 어떤 사람이냐? 올바른 사람이죠. 올바른 사람이 존재하면 그 정치가 일어나고, 문왕과 무왕의 정치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없게 되면 그 정치는 멈추게 됩니다. 학이 달렸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당신 학이 달렸습니다. 임금 학이 달렸습니다. 임금과 그 신하들, 공경대부들의 사람됨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멋있죠, 여러분. 이게 예전 사람들은 이게 위험한 거죠. 현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없으면 정치는 못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 지난 세월 동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재를 뽑는 것은 어떻게 뽑죠? 문벌 위주로 뽑죠. 집안들, 가문 위주로. 그 사람이 대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식도 이렇게 세습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 중에 현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불초한 사람도 있는 경우도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떨어진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항상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스템. 그리고 그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역사에서도 수나라 때에 비로소 이 뒤로 공자 이후로도 한 1500년 뒤 거의 뒤에 가서 이 과거 제도가 형성이 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끼리끼리 다 예전서부터 고대사에서부터 그게 그 당시에는 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대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뭐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무슨 수로 검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보면서 예,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했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어요. 그럼 시스템은 완벽하냐? 예, 시스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있던 지식이 없던 예, 그 사람이 어질던 안전 자격 요건만 갖추면은 다 지금은 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도가 있잖아요. 일단은 예, 공무원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사회 나와가지고 기업에 들어가는 데서도 그 시스템에 맞추는 조건 예, 자격 조건만 갖추면 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발상은 겉으로 보면 멋있지만 폐단이 있다는 거. 예. 폐단이 있다는 거. 다 소위 말해서 그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예. 그러니까 공자도 그 폐단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전부 다 이렇게 집안으로 전부 다 세습되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세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동서 할 거 없이 전부 다 예,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이것도 여러분 예, 하나의 자연의 현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우리가 뭐 잘 요즘에도 뭐 그런 말 많이 쓰지만은 예, 무슨 봉건 제도를 타파해야 된다는 동 여러분 봉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 뭐가 봉건 제도죠? 예. 일종의 이와 같은 귀족들, 가문들의 예, 권력들이 세습되어지는 게 대표적인 봉건제도잖아요. 예. 현대는 또 양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물론 예전에 비해서 기회가 많이 예, 주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또 자본주의 들어오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형성되면서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틀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공자가 말하는 것이지만 예,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당한 예, 이것도 문제가 있다. 예, 임금이 마음대로 그러면은 사람을 뽑고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아, 못해요, 여러분. 임금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권력을 놓치는 순간 이럴 때 애공이 이름만 명분만 임금이지 실질적인 권력은 밑에 있는 공경 대부들이 다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노나라뿐만 아니라 제나라 모든 나라 예. 봉건 제후 시대 때의 모든 임금. 그래서 논어를 여러분이 잘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천자가 권위가 떨어지면서 예. 대부들 제후들이 권력을 손 아래 네, 패권을 갖게 된 거예요. 예, 제후들이 패권을 쥐게 되면서 그러면 공자가 뭐냐면 5대에 가서 그 나라는 쇠퇴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후가 패권을 놓치면서 제후의 그 신하들, 공경 대부들이 패권을 또 쥐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면서 전부 다 어느 집안이 전부 다 권력을 쥐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엔 사와 당쟁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 권문 세가의 세도 정치가 해서 나라가 예.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임금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안동 김씨들이 전부 다 예. 소위 말해서 서인 계열의 사람들 예. 임금의 그 왕비를 뽑는 데서 전부 다 나중에 예. 서인 집안에서 예, 뽑게 됐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꼼짝 못하는 거죠. 예.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똑같이 예, 발생했던 어떤 뭐랄까 배경입니다. 사실은. 예. 판은 당은 판이다. 책은 예, 대나무다. 우리가 예, 우리가 이거는 제가 그 중경수 독보업에서도 보여줬죠. 이 책의 종류에 따라서 귀중한 책들은 조금 대나무 길이가 크고 그렇지 않은 건 대나무가 작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의 종이가 발명되고 예, 그 뒤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예, 대나무에다가 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도 과거에도 대나무들이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국만큼 어마어마한 그 대나무가 그 예를 들어서 간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이죠. 그런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식은 멸이다. 자, 여기도 보면은 제가 여기다 파란 거 이와 같은 임금, 이 임금 하지 말고 이와 같은 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와 같은 신하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치가 형성이 되어진다.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임금이죠. 우리가 그 맹자할 때 배웠죠. 그 한태지의 글 적어하면서 운은 구름은 바람은 용을 따르고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에 따른다. 바로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뜻이에요. 자, 어느 시대든지 간에 훌륭한 신하가 있습니다. 훌륭한 신하. 그 시대를 책임질 만한 엘리트, 유능한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상해졌어. 나라가 어지러워졌어. 좋은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종 임금이 비교적 성군이라고 하는데 세종 시절에 여러분 훌륭한 임금, 훌륭한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이게 바로 운종용한 거예요. 세종과 같은 비교적 현명한 임금이 없을 때는 신하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 숨어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요 말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그냥 뭐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고 이런 정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글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 자, 빨리 해서 사람의 도리는 정치에 아주 민감하다. 바로 나타나는 거죠.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땅의 도는 나무하고 아주 민감하게 관련이 됐다.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어떤 나무를 심어보면은 나무가 잘 자라는 경우도 있고 못 자라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땅의 질이 이 나무하고는 안 맞는구나 알 수가 있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무릇 정치라고 하는 것은 포려와 같다. 이거는 이제 버들나무 같은 거, 버들나무 같은 거 잘 자라죠. 물가에 놓으면은 잘 자라는 나무라는 거죠. 미는 속이다. 포려는 신관이라는 사람이 포이라고 여겼다. 이것이 옳다. 버들 같은 거,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찾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인 입정, 사람으로서 정치를 세우는 것은 마치 땅으로서 나무를 이렇게 심는 것 같다. 그 땅에 맞추어서 나무를 심는 거죠. 그 속성이 빨리 이루어진다. 성숙하게 된다. 포이는 또한 이생지물이니 잘 자라나는 나무니 그 이루어짐이 더욱더 빨라진다. 자, 사람이 존재해서 정치가 드러나는 것, 정치가 일어나는 것, 그 쉬운 것이 이와 같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논리적으로 보면은. 근데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사실 전혀 안 그렇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건데, 발전해 나가는데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참 저도 굉장히 회의가 많아요. 결국은 요즘에는 결국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참 근시적이고 바로 지금 내가 편안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정치라든가 역사가 발전해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예,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이 문제 같아요. 예. 그로 위정이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이 있다. 이거는 예,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사람을 취하는데 내 자신의 모습으로서 취하는 거다. 내 자신의 인지 능력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결국은 내 자신이 누구냐, 내가 도덕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냐 아니면 허랑방탕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글을 쓰는 방식 보세요. 사람, 예, 사람에 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취하느냐? 나한테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나를 수양해야 된다. 그런데 돌을 닦는 데는 어떻게 했느냐? 인으로서 한다. 이런 식으로 예,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참 재밌죠, 이게. 연결. 계속해서 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예. 이것은 상문의 인도 민정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위정제의는 가오, 예, 공자 가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소시적에는 다 읽어보고 그랬는데 공자 가오는 노노하고는 달라요. 약간 예, 노노 가오에 보면은 그 얘기에 있는 글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수록돼 있어요. 가어에는. 예, 그리고 그 노노와 다르게 약간 신비적인 것, 예, 공자의 어떤 신비스러운 모습도 많이 예, 적혀져 있다는 거. 예. 거기에는 위정은 사람을 얻는 데 있다 했어요. 예. 그 말의 의미가, 어휘가 더욱더 갖췄다. 어떤 사람을 얻는 데 있느냐. 그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예, 유비도 제갈공명을 얻었잖아요. 득인했잖아요. 예. 우리가 중국 역사에 보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거 많이 있죠. 문왕 같은 경우도 예, 이숫가에서 그 강태공을 얻었잖아요. 예. 딱 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나라 때도 예, 저기 그 춘추 시대 때 진나라 때 예, 진나라 그 사람이 제나라 갑자기 목공 진나라 목공 같은 경우도 백리를 얻었잖아요. 전부 다. 예. 심지어는 그 우리가 전국 시대 때 보면은 예, 맹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제자백가의 사람들이 예, 얻기 위해서 임금님이 사람 얻기 위해서 막 했죠. 예. 그때 또 진나라에서 예, 효공 때 그 상황이라는 사람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천하를 제패하는 통일하는 그 기반을 마련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인이라고 하는 건 현신을 말하는 거다. 신은 인군을 가리키는 거다. 도는 천하의 달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 이는 바로 주자가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천지생물지십니다. 예, 이거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죠. 논어에도 나오고 예, 주자에 어떻게 보면은 인이 도대체 뭐냐? 공자가 말한 인이 천지생물지심. 하늘과 땅이 물을 생하는 마음인데 사람이 그것을 얻음으로써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천지 마음속에는 천지생물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말로서는 좋지만 현실 정치에 있어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백성에 대한 사랑이에요. 백성에 대한 예, 아낌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구체적이잖아요. 예, 정치하는 사람 예, 지금은 대통령이고 어떤 집권이 하게 되면 그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시 어쨌든 간에 백성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막연한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예, 노력을 하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하면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도 예,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하려면은 예,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윗사람의 도리지. 이게 뭡니까 이게 천지생무지심이. 예, 이 말은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멋있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 정치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조금 생뚱맞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이런 말 좋아합니다. 아 이건 정말 예. 주자 이전에는 이런 말을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 예. 장경학의 그 경학전서의 그 앞에 부분 서문을 보면은 예, 바로 이 말을 썼어요. 천지생무지심이라고. 예. 그래서 뭐 무엇을 뜻하죠? 장경학이가 주자 철학을 공부를 했다는 거죠. 장경학은 예, 경학전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개념, 이기론이라든가 채용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은 굉장히 글이 쉬워요. 재미있고. 예. 이른바 원자는 선지장야다. 요거는 주역 건계에 우리가 하면은 원형리정에 대해서 여기 문헌 여기 글이 나와요. 예, 주역에 있는 글이에요. 원자는 선지장야다. 말하자면 인군 위정이 인군이 정치를 하는데 사람을 얻는 데 있다. 예. 사람을 얻는 법칙은 사람을 취하는 법칙은 나 자신의 수양 상태에 있다. 그래서 내가 능히 내 자신을 인으로서 다스릴 것 같으면 자 인군과 신하가 있게 되고 정치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자가 우리가 그 뭐 조선 시대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글을 볼 때 이런 말 예,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현실 정치 예, 여기 다 정치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 여기서 예, 수도할 때 인으로서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수도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 중용에서 말할 때는 개신노기소부도하며 공부 또는 예, 군자는 신기동냐라. 그래가지고 동적인 공부, 정적인 공부.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그 주역에도 또 나옵니다. 예, 주자는 여기서 예, 예, 이렇게 정으로서 공부하는 방식. 예, 이 정적일 때는 이 마음을 함양한다. 함양 이런 말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는 존심. 마음을 둔다. 이 존심의 공부예요. 이게. 예. 요것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요. 동은 뭐냐면은 성찰하는 공부. 성찰하면서 예. 이로서 판단하는 거. 이의라 그래요. 이의. 예. 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 막연하잖아요. 그죠? 돌을 닦는데 인으로서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동정 이런 식으로 성찰. 그러니까 존심 성찰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방법. 그래서 주자의 글은 사실은 항상 복선을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주자 성리학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는 인냐니. 자, 멋있죠? 해석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다. 예, 발음이 같죠? 발음이 같잖아요. 예, 여기도 보세요. 의는 의다. 의로운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것도 마땅한. 예, 똑같은 거. 이게 전국시대 나중에 그 한나라 때 처음 해석에 쓰여졌던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고증을 하면서 고증을 할 때 아, 중용이 후세에 쓰여진 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여러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 뒤에 가면 이제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예, 심지어는 진나라 그 당시에 이후에 쓰여진 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글도 한 시대에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저술된 게 아니라 누대에 걸쳐서 수대에 걸쳐서 그 이렇게 뭐랄까 편집된 그것이 보여요. 자, 친친이 부모님을 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는 인인데 이게 순서잖아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육아는 항상 순서예요. 사랑하는 하는데 무차별적인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식, 내 부모, 뭐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예, 인정에 맞다는 거예요. 인정에 맞다. 예. 길 가는 사람하고 우리 부모하고 같을 수는 없죠. 아무리 무차별적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차별. 예수님이나 하는 거죠. 그게. 그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와 닿겠습니까? 무차별적인. 근데 여기서는 인정이 맞는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비판도 받죠. 아, 자기밖에 모른다고. 자기네 집구석밖에 모른다고. 인간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자기 집구석밖에 모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살보면 그랬죠. 내 자식은 남의 자식과 어떻게 같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돈이라든가 이것을 투자해가지고, 예, 만들려고 하고, 심하면은 능력 있으면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남의 자식한테 외국 유학 보냅니까? 물론 기업에서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예, 인재한테 예, 돈을 내줘가지고 그 사람이 교육받게 했기도 하죠. 예,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 개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예, 보통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크다. 꼭 크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기 부모를 친하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은은 마땅한 거다. 자,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어진 사람을 먼저 존중해야 된다. 먼저. 이것이 우선이다. 예, 현실적으로 맞죠. 예, 누구나 다 존중을 해야죠.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 모든 걸 존중하죠. 그러나 누구를 더 먼저 해야 되느냐. 예, 그 사회에서 어진 사람, 지식인, 현명한 사람을 먼저 해야 된다. 왜?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끌고 가는 지도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는 발음이 쇠로 읽어야 돼요. 예, 살이 아니라 죽이다가 아니라 강등, 차이. 이래서 친한 사람을 친하게 하는데도 예, 쇠. 예, 차등, 차이를 둔다. 차이가 있다 이 소리예요. 조년에도 등급이 있다. 예, 전부 다 여기에서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멋있죠? 이게 바로 얘라고 하는 게 뭐죠? 결국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접해주고 거기에 합당한 지위를 주고 또 거기에 합당한 옷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얘라고 하는 건 차이예요. 육아가 후대에 가서 가장 욕을 막 먹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 위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예, 지금은 이제 옷 가지고 뭐 대통령이 입는 옷이나 내가 입는 옷이나 다 똑같죠. 사실은 옛날 같아서는 그게 됐겠습니까? 예, 임금 입는 옷을 어떻게 예? 밑에 있는 신하가 입고 백성들이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차이가 눈에 보였다면은 현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 이거 참 멋있는 말이죠. 얘가 왜 나타나느냐? 바로 차이에 대한 존중에서 나왔다. 사람은 여기서 인신을 보통 사람들을 가르쳐서 한 말이다. 모두 이와 같은 생리를 갖추어졌다. 이와 같은 생의 이치를 갖추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맛있는 거는 다른 사람도 맛있는 거잖아요. 제가 배고프면은 그 배고픔의 굶주림이 다른 사람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사는 이치는. 이것은 자연히, 여기 변이라고 하는 것은 편할 편이 아니라 할 때 문득 이런 소리예요. 그냥 조사 같은 거예요. 문득. 자연히 문득, 예, 바로 이런 소리예요. 또 이 변은 바로. 별로 의미는 없네. 바로 측은지심과 자애지심이 측달 자애지. 요게 바로 인이에요. 요게. 예, 요게 바로 인이라는 거. 측달.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와 같은 뜻이 있다. 문득. 자연이 문득. 그러니까 바로 이런 소리예요. 예. 생리가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문법적으로. 이 생리를 갖추면은 바로 있는 것이지, 이 생리가 바로 측달 자애지심이 대표적인 거예요. 바로 있는 것이지
생리가 있고 나서 측달 자해지심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생리가 바로 측달 자해지심이에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깊이 체험하고 이것을 음미할 것 같으면 가히 알 수가 있다. 은은 분별사리, 구별하고, 사리, 일의 이치를 분별해서 각각, 요 말도 중요하죠. 각각 마땅한 게 있다. 자, 우리가 한의사니까 저는 뭐 중경서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 똑같습니다. 병증을 구별해야죠. 이게 계지탕증인지 마항탕증인지 백호탕증인지 승기탕증인지 그 병증을 마땅히 구별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쓰는 거죠. 각각. 병증에도 여러분 차이가 있잖아요. 병증에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합당한 치료 방법이 있죠. 이게 바로 가교소이예요. 공부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병증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잠깐 이것도 좀 지우고 오늘따라 변증하는 데 있어서 변증이죠. 그거는 증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변증을 하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분별사리 가교소이 각각 모든 것이 하나라면은 의리가 하나라면은 뭐하러 공부를 하죠? 뭐하러 구별을 하고 각각 뭘 하죠? 그래서 각듣기소라는 말 논어에서 우리가 저기 그 주자주에서 배웠죠. 각듣기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간장을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된장 집어넣어야 되고 고추장. 공자는 그 장을 얻지 않으면 잡수시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부득이장 하야 불식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우리의 현실생활. 이 각이라고 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자 자주 있어요. 각각에 마땅한 게 있다. 막 퉁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일에는 전부 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데도 있고 소주잔이 있고 맥주잔이 있고 와인잔이 있고 다 종류. 물론 구별 없이 와인잔에다 소주를 먹어도 되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도 놓치지 마시고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다른 계층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눈여겨서 봐야 된다. 육아는 굉장히 차별성을 어떻게 보면은 차별성을 조금 강조를 했다. 여기에는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거죠. 차별이 없으면 순서가.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공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듯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차별성으로서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기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역을 보면서 그 현상에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는구나. 그게 주역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주역 점치는 책,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그 문자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절에 따라서 절문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절문. 문에 문을 맞추는 거다. 절이라고 하는 거. 절문이라는 용어도 이거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자, 고로 훈자는 몸을 닦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몸을 어떻게 닦죠? 그렇잖아요. 몸을 어떻게 닦아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정신 수양하면 됩니까? 육아는 그런 게 학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체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저 화두선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수양이 됩니까? 그게 아니래요. 부모를 섬겨야 된다. 아유, 저도 이런 거 말 들으면요. 아유, 이거 아주, 예, 부끄러워요, 사실은. 예. 자, 그런데 부모를 섬기는 거 어떻게 하죠?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알아야 한다면 하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예, 멋있죠? 이런 말들이. 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된다. 예. 하늘도, 그러니까 이치도 알아야 되고, 이치를 알게 되면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면 부모를 섬기는 방법도 알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수신이지, 예, 나 혼자서, 그러니까 이 고대의 이와 같은 사회에서 저는 좋은 점, 예, 문제점도 있지만 좋은 점을 뭐냐면은 인간을, 예, 사람을, 예, 뭐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겠어요.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있다. 이 관계 속에서 있다. 사람이. 나는 나라고 하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 가족,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예,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점이 있고,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어떤 문제에 있어 봤을 때는, 예, 관계가 인간을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나를 누가 제일 힘들게 하느냐? 일단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직장, 조직, 사회, 또 나라, 이 세상. 나를 힘들게 해요, 개인이.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이잖아요. 개인의 인권. 예. 개인의 인권은 부모, 형제도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을 해줘야죠. 예. 이거는 그 일면의 발전한 것으로 보이죠. 인간을 관계 속에서 파악한 것과 현대는 이 관계를 자꾸만 조금씩 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개인의 인권, 개인을 존중하다 보니까 고독, 예, 정신질환이 많이 생겨요. 정신질환. 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예전에 비해서 옛날 사람도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개인이, 예, 희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개인주의로 갔다 보니까 이 관계 속에서 단절이 되어지고, 예, 요즘에 뭐 그거 같은 게 일본에서 먼저 20, 30년대 히토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도 단절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이 관계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전에는 육아에서, 특히 육아에서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너는 자식이야.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해야 돼. 너는 신하야. 그러니까 임금한테 충성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것이 도덕적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 문제에 있어서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위정제인하고 취인이신이라 고로 몸을 닦아야 된다. 몸을 닦는데 도로서 하는데 그 도의 방법은 인이다.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이 뭐냐? 몸을 닦는데 부모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친지인, 친한 이를, 부모를 친하게 하는 그 인을 다 해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조년의 의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 결국은 조년의 뜻으로부터 시행되는 거죠. 고로 마땅히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친지세와 조년지등은 모두 알고 보면 자연의 이치다, 천리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아는 게 정말 하늘을 관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하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나를 닦고 부모를 잘 대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을 아는 거지. 이걸 또 여러분 이거 글에 빠져가지고서 하늘 또 이거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이 별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글을 잘못 읽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늘을 아는 거예요. 예, 자, 수신이 바로 하늘을 아는 거고 사친이 바로 하늘을 아는 공부고 사람을 아는 것이 바로 하늘을 아는 공부시지 하늘을 아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예, 그것을 조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유명한 얘기인데 그냥 이건 가볍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하에 달도 5가지가 있다. 예, 달도 하라는 거. 예. 근데 거기에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3가지가 있다. 이건 일종의 도덕률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해야 될 것이 5가지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하는 방법은 이 3가지라는 거예요. 자, 뭐냐? 군신, 부자, 부부, 형제, 친구의 사귐이다. 이게 달도라는 거예요. 대표적이죠. 이 5가지는 천하의 달도다. 그런데 지인용 세자는 천하의 달떡이다. 결국 도에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 지인용. 그러나 알고 보면 그 행하는 것은 사실은 또 하나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죠. 자, 달도라고는 천하 고금이 공유하는 길이다. 예, 공유하는 길이다. 즉 여기서 서는 뭐냐면은 서전에서 말한 서전을 말합니다. 서전에서 말하는 바 오전이다.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바로 배우게 됩니다. 맹자가 말하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풍유신. 예.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다른 마음입니까? 하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이 대상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인간과 신하 가운데 왜 순서가 없고 왜 구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적으로 인간과 신하는 의리다. 의리.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의리와 구별과 순서와 믿음이 없겠습니까? 다만 부자에는 신이라고 하는 이치가 우선이다. 이런 뜻이죠. 예, 이것도 여러분 구별된 것으로 보면 안 돼. 아, 내가 부모한테는 이런 마음, 군신은 이런 마음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이 대상에 따라서 변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아이고. 실제로 하나잖아, 하나. 예. 그럼 번잡하잖아요. 굉장히. 예. 지는 이것을 아는 것이다. 이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체득하는 것이다. 용은 이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달떡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고금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치다. 나만, 누구만 있고 옛날 사람만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우리가 도덕적인 걸 떠나서 천하 고금의 동덕적. 자,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를 하는데 한 2달 정도 중경서를 공부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떠한 증상과 처방이 있어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중경만 파악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고 오늘날 파악할 수 없는 증상이며 중경에 있는 처방이 옛날 사람한테는 맞았는데 현대 사람들한테 맞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천하 고금에 동독하는 이치가 아니죠. 옛날 사람이 경험한 거 내가 경험하고 옛날 사람한테 치료로 효과를 봤다면 오늘날에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이치가 없는데 우리가 왜 공부를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는 성일 따름이다. 예. 이거는 표현 방법 책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성실.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성이 뭐냐? 예,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요게 이런 글 쓰는 거, 자, 요렇게 성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용에서 등장을 했어요. 성이 뭐냐? 예, 다음 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장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본. 글에 있어서 장본. 요즘 말로 하면은 제가 속된 말 하는 밑밥을 까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음 장서부터는 성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딱 미리 이렇게 표시해 둔 거예요. 이게 장본. 무엇. 예, 여러분 제가 중경서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밑밥을 미리 싹 깔아 놓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런 건 전부 다 추석에서 보여요. 예, 추석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장본으로 삼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은 달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공유한 거다. 분명히 공유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덕이 없으면 지인용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달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거다. 공자만 얻고 저는 얻지 못한다고 하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류불성, 요 가정법이죠. 이류라는 게 주자의 글 쓸 때 이런 거. 만약 이런 소리예요. 조금이라도 성실하지 못하면은 인욕이 그 사이로 해주고 들어간다. 간여를 해가지고 인욕이 개입되어 가지고서 덕은 그 덕이 아니게 된다. 자, 정제가로되 소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것은 이 세 가지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밖에 다시 별도로 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시 이 성을 구하기 위해서 지인용 이 세 가지를 실제적으로 여기도 성실이라 그랬잖아요. 진실로 열매를 맺는 거, 진실로 체험하는 거,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성실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놈의 컴퓨터 한번 끌려면은 이렇게 이거 참나 할 적마다 이러니